참 요상한 세상입니다. 적응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미술 시장이 워낙 다변을 되다가 보니까 작년부터 바람이 불었죠. NFT 미술 시장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유일의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이것이 진화하여 똑같은 이미지가 많은 것에 블록체인이 결합된 에디션 NFT가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생리상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162회차 박정수입니다. 미술시장에는 아주 다양한 이들이 모여서 살아갑니다. 화가도 있고 조각가도 있습니다. 이들이 주로 머무는 곳이 과거에는 화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장소, 시간 불문하고 온갖 곳에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소와 비슷한 역할을 했던 갤러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시장에는 화랑과 딜러, 화랑과 작가, 작가와 화랑과 경매회사, 작가와 화랑과 경매회사와 컬렉터, 이러한 무리들이 모여서 어울려 살아갑니다. 여기에 최근에 생겨난 불특정 다수의 미술 애호인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스타가 되는 대중 스타가 있듯이 미술 시장에도 반짝 스타가 많이 탄생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신예 스타가 있습니다. 최근 갑자기 가격으로 떠오른 신예는 미술 시장이라는 메커니즘으로 검증하기 전에 이미 스타가 되어버려져 있습니다. 적응할 시간도 없이 검증할 시간도 없이 작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예술 작품을 두고 실력을 따지기는 곤란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러할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곧 그들의 능력과 실력을 검증할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이러한 미술 시장의 미술 투자와 관련해서 미술 투자에 실패가 없는 5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식을 위해 그림을 사지 않은 이상 이것도 저것도 다 투자입니다. 말로는 나 투자하지 않아, 그냥 그림 한 점 소장할래라고 하지만 그냥 대충 어림 잡아서 150만이 넘어가면요 대다수 분들 본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현상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NFT 미술 시장에 대한 염려가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요, 자신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경우입니다. 어떤 작품을 구매해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구매했던 작품들을 되짚어보면요, 실패한 작품은 많습니다. 샀는데 가격이 안 오르거나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화가가 더 이상 작품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작품은 없습니다. 들어보세요. 어떤 콜렉터가 매년 10점 이상의 작품을 10년 동안 구매했다고 가정합니다. 100점 정도 되겠죠. 이런 분들 제 주변에 꽤 많습니다. 근데 이건 딴 얘기지만요, 왜 나한테는 그림을 안 살까요? 100점이 샀으면서. 자주 와가지고 다양한 정보는 얻어가면서 말입니다. 참 요상한 일입니다. 하여간 이분은요 200만원 이하의 작품들만 구매합니다. 비싼 건 잘 안 사시더라고요. 구매하는 기준을 물어봤더니 화랑이나 갤러리가 아닌 미술관 전시를 매년 하였느냐, 몇 번 초대받았느냐, 대형 화랑에서 관심을 두고 있느냐, 그룹전을 포함해서 1년의 전시를 몇 회 이상 하느냐 등이 이분이 작품을 선정하는 기준이더라고요. 그제 만났었습니다. 성공한 작품이 있냐는 질문에 몇 해 전에 70만원에 샀는데 지금은 600만원이 넘은 작품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시간이 흘러서 커가는 젊은 화가들을 보면 가슴이 막 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작품에 대한 성관이 있노라 자신있게 말합니다. 이분에게는 어떠한 경우라도 투자에 대한 실패 작품은 없습니다. 100여 점 중에 서너 점이 히트를 쳤지만 나머지 작품들은요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이라 믿습니다. 몇 점의 작품이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니까 본인은 작품을 보는 능력이 있다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자긍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로요, 이건 참 묘한 아이러니입니다. 작품을 절대 사지 않기 때문에 실패가 없습니다. 참 재밌죠? 살 듯 말 듯 합니다. 주변에 충고 잘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살 듯 하기 때문에 갤러리스트나 딜러나 화가에게 술과 밥을 제공받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 참 부지런합니다. 예술에 대한 조예도 상당히 깊습니다. 화가님들의 정보, 가격 다 꿰차고 있습니다. 미술 시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작품은 사지 않습니다.
그래가서 실패가 없습니다. 이걸 두 번째 치는 이유는요. 이분들 또한 미술시장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요. 비싼 것만 삽니다. 이것도 실패가 없습니다. 간혹 기업에서 비자금으로 작품을 산다고들 합니다만 비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사서 팔아야 돈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기업에서 구매한 이후에 파는 기업 잘 못 봤습니다. 간혹 뭐 하기도 하겠지만 미술시장 필드에 있는 저로서는 이러한 일이 비자금이라 할지언정 기업의 순기능으로 보고 싶기도 합니다. 남은 돈을 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 영역이 아니니까요. 큰 기업에서 그림을 사고 팔고 한다면 그것은 사기꾼이죠. 거대 자본으로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죠. 사기꾼은 아니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소위 말하는 블루칩 화가들의 작품을 삽니다. 가격 떨어질 리 없습니다. 미술시장에서 리셀이나 화가 활동성이나 여타의 것들이 이미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작품들을 산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들의 작품이 무조건 비싼 것은 아닙니다. 최근 인사동 등지 미술시장에서 난리치고 있는 하나도 비슷한 경우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를 1,000만 원 넘는 가격에 산다는 것은 저는 탐탁치 않습니다. 시장이 그렇다는데 할 말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블루칩 화가들의 작품을 못 산다면 그들의 드로잉이나 자잘한 소품을 사는 것을 오히려 권하고 싶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네 번째로요. 시세 차익만을 생각하는 이들도 실패가 없습니다. 콜렉터이면서 딜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소위 말해 딜렉터라 칭하기도 하죠. 미술시장 언저리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한 중견 기업인들인 분이 꽤 있습니다. 옥션에서 낙찰받아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파는 경우도 있고 인사동에 가끔 등장하는 금매를 현금으로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술시장 가격 변동에 아주 민감한 분들입니다. 이들이 주로 투자하는 대상은 블루칩 직전이거나 지금 거래가 활발하거나 가격이 솟구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줍니다. 신진 작가들 작품에는 좀 담담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요. 싸게 사서 때를 기다리는 이들 또한 실패가 없습니다. 여기는 주로 오래되고 자본이 넉넉한 화랑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두고 긴 호흡으로 세상을 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들이 미술시장에 보이지 않는 큰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작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화가의 품성과 근성을 봅니다. 의리와 신뢰도를 생각하면서 젊은 화가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이런 분들이 설당이 점점 좁아들고 있습니다. 온라인이 확장되다가 보니까요. 좀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MZ세대들과 많은 호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서툽니다. 그래도 적응해야 되죠. 이렇든 저렇든 세상은 잘 가고 있습니다. 적응하기 참 바쁜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었거나 유익했거나 즐거웠거나 다음 이야기가 그리워진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기다리겠습니다.